모두가 따뜻해야 되는 연말이지만 5년이 지난 세월호 참사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세월호 유가족 A군의 아버지가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A군 아버지는 왜 이런 선택을 해야만 했을까? 네, 예은 양 아빠로 잘 알려져 계시죠. 유경근 전 4.16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과 잠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돌아가신 고인과 좀 친분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네, 어떤 걸 가장 힘들어 하셨나요? 사실은 이제 평소에는 좀 쾌활한 편이었고요. 네, 그다음에 성격도 좀 적극적인 편이었고요. 어, 그리고 그 참사 이후에 또 여전히 가장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새로 따서 일도 시작을 했었고, 네, 또 일과 관련해서 또 의논도 같이 하고 그랬었는데, 네, 아, 뭐 혼자 있을 때 좀 많이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뭐 들리는 얘기로는 평소에 뭐 속에 약을 넣고 다녔다는 얘기가 뭐 최근에 좀 밝혀졌었고요. 네, 네. 이게 그렇게 좀 이겨내려고 애를 쓰다가 결국에는 좀 이겨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참 소식을 듣고 많은 국민들이 너무 슬퍼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데 다른 세월호 가족분들, 유가족분들은 특히 이 충격이 심하셨을 것 같아요. 지금 뭐 네. 사실 아버님도 굉장히 힘들어 하신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전화로도. 네. 어떤 말씀을 좀 나누셨나요? 뭐 사실 저희끼리 뭐 이렇게 뭔가 이야기를 나누기도 좀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냥 마음으로 서로 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음, 좀 어떻게 하면은 다 같이 좀 살아내서 우리 아이들의 한을 좀 풀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그냥 이심전심으로 느끼고 있고요. 또 남은 유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네. 또 그분들이 또 5년 넘게 고통스럽다가 이번에 또 큰 고통을 더 겪게 됐는데 네네. 그분들을 위해서 또 무엇을 할 수 있을까가 또 고민이고 그렇습니다. 네. 유가족분들은 가끔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좀 만나시는 편입니까? 좀 만나서 이제 대화를 좀 나누고 그래야지 상대방의 어떤 고통을 알 수도 있을 것 네. 같은데 어떻습니까, 사실 요즘은요? 뭐 저희들 사정은 또 저희들이 제일 잘 아니까요. 네네. 그래서 뭐 오래전부터 저희 가족들이 같이 모여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죠. 네네. 뭐 진상규명을 위한 활동뿐만이 아니고 이제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한테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우리끼리는 하기 위해서 음. 모여서 엄마들은 뭐 공방 활동도 하고 네. 아빠들은 목공예도 배워가면서 또 서로 이야기하고 마음을 풀고 또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뭐 많이 도움이 되고는 있습니다만 네. 결국 근본적으로는 우리 아이들이 가게 된 이유를 아직 모른다는 것 그 자체가 네. 이런 그 고통을 근본적으로 이겨내기에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희들끼리 항상 자주 만나고 모여서 또 이겨내기 위해서 또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 유가족들이 느끼는 이 고통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사실은 그 기억을 지울 수도 없는 건데요. 국가나 사회로부터 좀 도움을 받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까? 어떤 음, 상황인가요? 예, 사실 그동안 좀 많은 분들이 애들을 많이 써주셨어요. 네네. 특히 이제 심리적인 문제의 또 심각성들을 이 세월호 참사 이후에 사회적으로도 많이 좀 알게 되셨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정부라든가 지자체 차원에서 또 이제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이런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도움들을 많이 주고 계신데 네. 사실은 거기에 응해서 어떤 치유를 받고 계신 가족들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고요. 음. 어, 글쎄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좀 네. 앞으로 가장 중요한 게 먼저 해결이 돼야, 네. 그래야지 그 다음에 저희들도 좀 마음을 열고, 좀 그런 활동들을 할 수 있을 텐데, 사실 그런 좀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네네. 많은 분들이 애들을 써주고 계셔서 또 감사하게 생각하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뷰 초반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이 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는지 아직도 우리는 이유를 모른다.
네. 지적해 주셨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이 유가족이 2차 고소 고발에 나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을 어떤 혐의로 고소 고발하신 건가요? 네. 이번 2차 고소 고발의 핵심적인 내용은 네.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네, 내용들입니다. 사실은 네. 보도도 다 나왔고요. 2014년에 그 기무사가 저희 유가족들을 집요하게 사찰 네. 했다는 것이 드러났죠. 네. 근데 이번 고소 고발에서는 그 기무사의 사찰이 과거 정부의 청와대에 지시가 있었고 그 지시를 수행하는 과정 중에 나온 것이라는 그러한 혐의로 저희들이 고소 고발을 한 것이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감사원이 감사를 했었는데요. 정부에 대해서. 네. 거기서 굉장히 많은 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징계라든가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준비를 했었는데 그건 역시 이전 정부 청와대의 압력에 의해서 대부분 축소가 되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네. 그것도 이미 다 드러난 사실인데 그 과정 중에서 이전 정부의 김기춘 비서실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감사원 보고서 작성에 개입했다는 정황들이 분명히 드러나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소 고발이 이번 고소 고발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뭐 일부분은 재판이 여전히 진행 중인 사안도 있을 텐데 네, 실질적으로 민간인 말고요. 이 세월호 참사 네, 관련해서 공무원이 직접 처벌을 받은 케이스는 어, 네. 어떤 분들인가요? 그 참사 당시에 현장에 출동을 했던 네네. 해경 정장 김경일 씨 한 사람만 처벌을 받았죠. 과실치사로 3년형을 받고 복역하다가 만기 네. 출소를 이미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 당시에 법원도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네. 지금 새롭게 수사를 다시 시작한 특별수사단에서도 김경일 정장 한 사람만 처벌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이미 결론을 내렸고, 네. 그래서 지금 추가 수사를 통해서 해경 수뇌부에 대한 수사를 좀 면밀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이 수사가 해경 수뇌부를 넘어서서 그 위에 어떤 지휘 라인에 대한 수사로까지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에서 공무원에 대한 징계까지도 검토를 했었는데 사실 윗선 혹은 청와대가 그것을 무마하려고 했다면 혹은 무마했다면 여전히 네. 청와대 그 고위층에서도 처벌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특정을 한 사람들은 그 당시에 실질적으로 최고 결재권자였던 김기춘 비서실장, 네. 그다음에 김장수 안보실장 음. 등을 비롯한 그 청와대의 위기 관리 또는 네. 안보 라인의 책임자들을 모두 고소 고발을 한 겁니다. 네. 사실 최근 검찰이 세월호 특수단을 꾸려서 다시 수사를 하겠다라는 그런 보도를 봤습니다만 그 이후에 구체적인 내용이 많이 나오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상황이나 네. 속도에 대해서 좀 들으신 바 있으십니까? 음, 이제 특수단이 나름 애들을 쓰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사실 처음 출발할 때부터 이 세월호 참사의 그 수사 과제 규모라든가 이런 걸 비춰봤을 때 네. 사실 수사단 규모 자체가 굉장히 작았고요. 네. 그래서 최근에 그 수사단 규모를 좀 확대를 한 것으로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까지 확대했는지는 아직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기자들에게 일괄적으로 배포한 문자를 보면 지금 수사단이 출범한 이래 한 두 달 가까이 한 100여 명의 사람들을 불러서 조사를 했다라고 밝혔고요. 네. 그리고 그 가운데 아까 말씀을 드렸던 그 김석균 해경청장이라든가 네네. 이런 해경 수뇌부들을 곧 기소할 예정이라는 소식도 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좀 수사를 지금은 나름대로 좀 속도를 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은 이 해경 수뇌부들 몇 명에 대한 추가적인 기소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의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네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세월호 참사 자체에 대한 그 원인을 제공을 하고 또 책임을 져야 할 그 선들이 굉장히 폭넓게 네. 더 높은 곳으로 지금 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이 특수단이 수사를 계속하지 않는다면 이번에도 역시 추가로 몇 음. 명 더 기소하고 끝내는 네. 그런 축소 수사나 꼬리 자르기 수사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2차 고소고발도 하고 또 추가적으로도 계속 고소고발을 하면서 좀 책임을 물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이 세월호 특조위원 가운데 한 명으로 이 보수성향 매체죠. 프리덤 뉴스의 김기수 변호사가 임명됐습니다. 이 유가족 반대로 네. 출근이 일단은 무산됐다는 소식 들었었는데요. 네네. 이 사람은 왜 어떤 과정에서 임명이 된 건가요? 예, 기존에 자유한국당이 추천했던 비상임위원 한 분 가운데, 네. 이제 추천하신 분들 가운데 한 분이 사임을 하셨고요. 네. 그 빈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다시 음. 추천을 한 건데요. 네. 참 답답한 것은 이 특별조사위원회라고 하는 게 이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것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진실을 밝히는데 방해하려는 사람, 그리고 세월호 참사의 진실은 이미 다 밝혀졌다고 음. 거짓 허위 뉴스를 만들어서 유포했던 사람을 그 조사위원으로 앉히겠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는 도저히 용납을 할 수가 없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저지를 했고, 네네. 내일은 자신들을 지지하는 그 보수 단체들의 사람들을 네. 데리고 와서 네네. 진입을 하겠다 또 이렇게까지 공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유경근 4.16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